한인회가 최근 정부 그랜트를 확보하고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한인회관 건립 지원금을 받는 등 새로운 한인회관 구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동포들은 좀 더 자세한 한인회 운영 상태 등에 대해 궁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2만여 달러의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인회 측은 우선적으로 건물 구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동포들은 향후 한인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 등 청사진을 그리고 동포들에게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알리는 노력을 하면서 회관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 섞인 의견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무슨 파이낸싱에 대한 거, 서비스에 대한 건 생각도 말라고 딴 곳을 봐서 또 그리고 그런데 조그만 게 예산이 안 되지. 왜냐면 이제 시카고시만 해도 뭐 예산이 많으니까 때로는 올드만 같은 사람들이 뭐 그때 해서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조그만 그 때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미도 그거 기대할 수가 없어. 한인 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한인 동포들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인회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프레스 컨퍼런스를 주기적으로 해서 요즘 홍보 시대인데 소통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인사에 돌아가는 거를 갖다 잘 사람들한테 알려야 뭐 협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희들끼리 만나서만 논의하고 그냥 결정을 갖고 밀어붙이면 한인사에서 그 동조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한인회장이 적어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뉴스 컨퍼런스는 한인회가 그런 걸 좀 언론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거 안 하면은 한인회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고. 정말로 그 관련된 사람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러고서 동포사에서 무슨 뭐 협조를 구한다? 어렵지. 최근 건물추진위원회 측은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비즈니스를 크게 운영하는 몇몇 독지가들을 상대로 건립기금 기부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인회관은 여러 한인 단체들을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에는 보다 넓고 동포들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강당 등을 갖춘 번듯한 건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건물 구입 자체만을 위해 동분서주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모든 상황을 공개하면서 동포들의 손길이 필요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동포들의 염원으로 뭉쳐진 새 한인회관 마련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연방정부는 비행기 승객이나 열차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18일까지 적용됐으나 5월 3일로 연장됐습니다. 의무화 규정을 놓고 항공업계와 열차 운행업계는 과연 마스크 의무화가 그대로 끝날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CEO들과 공화당 측에서는 하루빨리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의무화가 연장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옵션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종종 항공사 직원과 승객 사이에 혹은 승객들끼리의 폭력이 난무했던 케이스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항공업계에서 일어난 승객들의 난동 사례는 1,081건 보고됐으며 이 중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것은 7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오미크론이 절정에 오른 이후 코비드-19의 확산세는 누그러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주에서는 식당, 스토어 등 실내 영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샤타 나델라는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화이트칼라 근무자들에게 더 이상 9시 출근, 5시 퇴근의 공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변화는 결국 직장인들에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왓튼 미래 업무 컨퍼런스에서 화이트칼라 근무자들이 재택근무 시 어떤 패턴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의 시간대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컴퓨터 키보드의 움직임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팬데믹 기간 중에는 이 시간 외에도 세 번째로 일의 능률에 있어 피크를 이룬 시간대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즉 초저녁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집에서 일하는 평균 시간에다 46분, 약 13% 정도는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과 시간 이후에 업무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4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가진 경우 초저녁 시간을 이용해 잡무를 마무리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는 리포트에서 자녀들로 인해 업무가 지연된 것을 주로 초저녁 시간을 이용해 보충하며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조용해진 밤 시간을 이용해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8년 학교 펀드 분배에 있어 CPS, 즉 시카고 공립학교에 준 8,750만 달러에 달하는 펀드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전달됐다며 기금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당시 주교육청의 컨트랙터가 시카고 공립학교의 자료에 대한 코딩 작업을 하던 중 차러 스쿨에 등록된 학생 수를 부풀려 넣은 것이 문제 발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자료로 인해 펀드가 지난 3년간 계속 전달됐고 그 액수가 무려 8,750만 달러에 이른 것입니다. 이 액수는 280억 달러가 넘는 일리노이주 펀딩 중 0.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주교육청의 제키 매듀 대변인은 기금 회수를 위해 이미 시카고 공립학교 측과 여러 번의 대화를 했으며 이 일은 조만간 해결돼 잘못 지불된 기금이 회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22개의 학교 시스템 중 762개 시스템이 최소한 $10, 14개 학교 시스템은 $1에서 $500만, 15개 학교 시스템은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펀드를 주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168개 학교 시스템은 6자리 숫자, 즉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펀드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런데 이 이슈를 다루는 방송사의 논조에 따라 시청자들의 정치적 성향도 아울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뉴폴리티컬 스터디가 밝혔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확정 뉴스가 그 예입니다. 어느 방송사의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 그 논조나 해설의 방향에 따라 시청자들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팍스뉴스의 경우 앵커가 흑인 여성 판사에 대해 법의 무지한 후보, 하버드 법학대학원 졸업을 무시하는 멘트, 미국을 르완다란 국가에 비유하는 등 극히 비난성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흑인 여성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것을 공화당원이란 이유로 바이든이 반대했다는 이야기 등을 펼쳤습니다. 이와는 반면 CNN은 투표 확정 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축하하는 모습이나 인준 후 감동적인 연설 등을 보도한 것입니다. 뉴스의 정확성과는 관련 없이 정당과 연계한 커버리지, 즉 파티슨 커버리지 필터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9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2달간 시청자들에게 팍스와 CNN을 시청하게 한 조사에 따르면 팍스뉴스 대본에는 급진 좌파 성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15,000개 사용됐으나 CNN은 1,300개였습니다. 반면 CNN은
트럼프의 코비드에 대한 정책 실책에 대해 2만 1,000개의 단어를 썼으나 팍스는 2,082개 단어 사용에 그쳤습니다. 또 CNN이 코비드의 확산 경고에 대해 1,251개의 단어를 사용한 반면 팍스는 709개의 단어에 그쳤습니다. 고교를 수석 졸업하고 졸업사까지 했던 학생이 대학교 진학 후 받았던 장학금을 물어내게 생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측이 성적 오류라며 수석 졸업이 아니라 3등 졸업이라고 추후 정정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8년 봄학기 성적이 기준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스티니 브레넌 학생은 댈러스 지역의 한 고교를 1등으로 졸업한 덕분에 졸업사 연사로 선정됐고 텍사스 대학에 진학 1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졸업을 얼마 안 남긴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1등을 박탈당하자 대학 1년차에 받은 장학금 2만 5천여 달러를 물어내게 생긴 것입니다. 텍사스주는 고교 수석 졸업자에게 대학 신입생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브레넌의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아마 딸이 고교 졸업 연설을 통해 고교 내 수준 미달의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 줄 것과 아울러 성적 대신 스포츠에 중점을 두는 학교 정책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 통보를 받은 브레넌은 재정적 백업 플랜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고펀드미 캠페인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펀드 목표 2만 5천 달러를 훌쩍 넘어 4만 달러가 모여 면제받은 수업료를 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펀드 중에는 한 사람이 무려 1만 달러를 보내준 감동의 스토리도 담겨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8,994명, 신규 사망자 수는 50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060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